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를 구해보랍니다. 그때 순현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계산을 해보면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했었어요. 빼면 숫자를 붙였었죠. 비용, 지출, 경비를 빼면 무조건 숫자를 붙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수입의 현가를 구해야 되고 지출의 현가를 구하면 순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을 구해보래요. 할인율이 연 10%,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 계수는 3.79079로 줬어요. 그 다음 5년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0.620-921을 준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 0년 때는 당연히 현재는 지출이 나가요. 돈이 나갑니다. 지출액이죠.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지금 1,500만 원인 거죠. 지출액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차부터 시작해서 5년차까지 돈이 들어오는데 딱 보여주는 게 150만 원 연금 4번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용해야 될 건 150 연금이 5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여준 얘 말고 5년차의 내용을 보면 지금 1650을 분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50을 빼내면 1500이 남죠. 150과 1500으로. 그럼 150 5번 연금, 5년 연금에 1500만 원 일시불로 나온다고요. 5년 뒤. 이렇게 분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150에 곱하기 3.79079 5년 연금이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5년 동안의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잖아요. 계산기로 두들기면 568.6185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 1500에 곱하기 0.620-921을 곱하면 931.3815가 나와요. 둘을 더하면 얘는 1,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수입의 현재 가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분해하는 데 있어요. 그럼 지출의 현재 가치는 0년차에 지금 현재 나가는 돈 1,500이잖아요. 그럼 수입의 현가 1,500에서 지출의 현가 1,500을 빼니까 이때 순현가는 빵원이 되겠네요.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 2번.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기억.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얘는 체감식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 상환이 이루어졌으니까 대출 잔액, 잔금은 줄어든다고요. 감소하는 게 맞네요. 그럼 기억이 5인 순간 들어갔더니 기억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지웠죠. 그 다음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랍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하거나 저당 상수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눈다가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때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매기간에 이자액이 점점 줄니까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가 계산되잖아요. 그럼 기간이 경과될수록 잔금액이 줄어서 이자가 점점 줄어요. 그럼 원리금이 균등한데 이자액이 점점 줄면 원금 상환액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5죠. 그래서 얘를 표현해보면 원금의 이자를 더한 게 원리금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얘기는 이자는 점점 줄는데 그만큼 원금이 커져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리금과 불균등한 이자 지급분과 불균등한 원금 상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니은이 5인 순간, 니은이 없는 2번과 3번과 5번을 지워요. 그 다음 디귿. 점증, 체증식 상환 방법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죠.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고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크기순이 기본적으로 체증식이 제일 큰데 딱 한 번 바뀌어요. 상반이었죠. 그래서 상환 크기순, 상환 비율의 크기순만 크기가 바뀐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5죠. 그럼 지금 1번에 디귿이 없으니까 1번을 지워요. 그럼 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그럼 리을.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이자 수입의 크기순. 크기순이 나오면 무조건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체증식이 플러스니까 제일 크고 그 다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체감식이었죠. 마이너스니까 제일 작다. 항상 반드시 언제나 꼭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중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순이든지 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중간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점증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랬으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X이네요. 그러니까 맞게 고치려면 지금 그냥 이자액의 크기순, 이자의 크기순, 이자율의 크기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체증식
원리금융균등 체감식인 거죠. 답은 지금 3번입니다. 3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자체 개발하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럼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네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니까 사업의 위험을 자기 혼자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X네요. 혼자 다 감수해야 돼요. 위험을.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합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대고 개발업자는 공사비, 돈을 대서 부동산을 개발했죠. 그래서 그때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등가 교환 방식이래요. 그럼 이때 개발업자는 중요한 게 그 대가를,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개발된 부동산의 일부를 받는 거죠. 그 비율대로. 그래서 얘는 현금으로 지불받는 게 틀린 거죠. 현물로 받겠죠. 2번도 X입니다. 3번.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탁자가 들어가면 얘는 신탁 등기가 되면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토지 소유자에게서 개발업자, 신탁회사 수탁자에게로. 그래서 사업 전체가 다 개발업자 명의로 행해진다고 했죠. 근데 개발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은 누구의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개발된 부동산은 다시 명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토지 소유자에게로. 그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때 개발업자는 뭐만 받아요? 개발의 수수료만. 사업 수탁 방식 똑같은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둘 다 이전한다고 그랬으니까 X죠. 뭐만 소유권이 이전돼요? 신탁만. 수탁 방식은 아닙니다.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주체는 다 누가 하냐면 개발업자가 하는데 그때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되느냐가 차이가 있었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X죠. 4번.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안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대요. 그래서 얘를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개발 사업 등등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진행 시에 한 건설회사의 기술력, 자금 등의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 법인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눠 먹을 게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한 것이었지 소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 토지 소유주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금으로 지급한다면 얘를 말 그대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사업 방식이 되는 거죠. 이름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각각의 내용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꼭 정확하게 정리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